예,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있는 윤영현 교수입니다. 저는 특히 이 드론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제가 석사기 논문을 타겟 드론에서 석사기 논문을 썼고요.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있으면서도 줄곧 무인항공기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국민대학교에서 드론 관련 과목들을 일주일에 6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드론 관련 전문가 집단의 국제표준화 대표단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드론산업진흥협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즉 Unmanned Aircraft Systems라고 있습니다. 공식 국제표준어는 UAS라고 그러는데 요 UAS가 산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화, 국제 표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현재 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표준화 프로그램에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동향과 앞으로 전망, 국제 드론 표준화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년 후 그러면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 통상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파급돼서 전 사회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모빌리티 산업, 즉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건 전부 다 무인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무인화 추세의 모빌리티 산업이 가깝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에 해야 될 이런 꼭 어떤 속도감, 거리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사회가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아마 무인화 추세로 다 가고 있다. 모든 모빌리티가 그 중에 하나 이 드론 산업. 또 아마 거기에 이제 선봉에서 모빌리티 산업을 리드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산업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기술 경쟁력은 세계 7위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국방의 기술이 참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 세계 7위지만 실제로 일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경쟁력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라든지 또는 산업계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드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리드해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산업이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상태는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드론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좀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 핵심 기술을 이제 국제 표준화로 해가지고 글로벌 어떤 표준화의 리더를 우리가 장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드론 생태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UAS 국제 표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UAS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 드론을 공식 국제 표준 용어로 Unmanned Aircraft System 그래가지고 UA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드론을 통상 UAS로 표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드론에 관련해서는 그 국제 표준화 ISO TC20 SC16 여기에 이제 표준화 기술 섹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전문가 대표 단장을 현재 제가 맡고 있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국제 표준화는 과연 뭐냐? 그 다음에 드론 관련 국제 표준화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표준 협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ISO를 중심으로 해서 이 드론이 어떻게 표준화가 되고 있는 그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그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의 그 전망을 한번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신기술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왔을 때 이게 이제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냐면 갈라파고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기 알고 있지만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쭉 태평양 한간에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그 섬이 생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밖에와 거의 교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됐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고립된 섬에서 하면은 국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요구 이런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결국 산업이 고립화로 인해서 그 산업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을 닫게 된다. 이제 이런 예가 특히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또 일본의 IT 산업도 이제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걸려서 상당히 세계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낙후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자체도 이제 이런 국제화에 대한 국제 표준화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표준화를 해야 되고, 특히 코끼리 이제 뭐 한 부분을 만지듯이 우리가 전체를 잘 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그런 파악을 쭉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표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표준화 그럼 뭐냐? 이 표준의 개념을 좀 이해해 보자. 이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등의 품질, 안전, 또 이런 호환성, 상호 운용성 등을 서로 스테이크홀더, 즉 이해 당사들끼리 자발적인 합의해가지고 설정된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아주 젠틀하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도출되어지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다. 표준하다. 그래서 표준은 이제 그것이 표준이라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다. 근데 이 표준화를 그럼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통상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한다든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또 적합하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거거든요, 주로. 그래서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인증과 표준화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 드론은 공중에 날기 때문에 일종의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감항성,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 영어로는 airworthiness, 공중에 떠 있을 때 과연 잘 뜰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적합하냐 또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인증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제3자가 이 날고 있는 드론이 제대로 공중에 잘 안전하게 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어떤 합치성, 적합성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 뭐가 그럼 기준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제 표준 및 기술 규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이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표준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잘된 드론이고 또 아주 인증을 해주겠느냐, 이런 것이 아주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인증, 검사, 시험, 교정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할 때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과 기술 기준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표준에는 아까 처음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이제 합의 이해관을 만들어놨던 기준이라 했지만, 이 표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표준이 있고 임의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의 표준은 이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표준이지만, 강제 표준은 이건 법으로 규정하여 생산자에게 의무하는 표준을 우리가 기술 표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은 처음에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강제 표준인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생산자나 제품 만드는 사람들의 또 의무적, 강제적으로 준수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이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관련 공정 생산 방법, 또 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을 나타낸 기술 명세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표준은 바로 강제 표준으로 이어지면서 이 강제 표준이 바로 제품의 기술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규격, 인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면, 인증 제도에는 이제 인증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준, 시험 평가, 인증 확정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바로 인증 기준이 바로 이를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표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증 기준을 제공하는 바로 근간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품이 출시됐을 때 그것이 이제 상품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표준화의 변화 추세를 우리가 쭉 본다면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기술의 산업화가 이제 급격히 이제 변화하면서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무 규격으로 기술 표준을 혁신의 저해 요소로 인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표준을 방법론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때 혁신의 방법을 조금 다리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요구를 반영한 제품의 기술 목표를 제시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의무 규격보다도 이제 표준으로서 이제 명호를 좀 다듬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군사 규격,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특히 이제 민간 표준하고 이제 서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표준을 이제 제정하게 되면 민간 단체에도 이제 관리를 위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표준이 나오면 이것이 대한 표준에 이게 부합하냐, 하나 또 인증할 수 있느냐 그런 여부를 기업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천히 이제 추세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표준 그러면 이 표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은 이제 주체에 따라 가지고 사내 표준, 회사 내에서 만드는 표준이 있고 또 단체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단체 어떤 단체에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표준. 국가 표준이라고 우리가 통상 제일 흔히 하는 게 이제 KS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표준이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만든 표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국제 표준이죠. 이건 바로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제작한 규격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이제 ISO라든지 IC라든지 ITU 이제 이런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 제일 상위의 또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ASS, 즉 드론 관련해서 세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다음에 IEC, 아까 이제 그 ISO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고요. 그다음에 IEC라는 곳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가 또 있고요.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전기 통신 연합 이제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크게 우리 드론 관련한 세계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ISO가 굉장히 다양한 표준을 다 만들고 있는데 특히 드론 관련한 분야는 ISO의 TC20, SC13 요게 이제 해가지고 이 세부 분과에서 이제 드론을 전문적으로 이제 표준화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U 즉 국제통신연합에서는 무인항공기 이제 드론의 주로 이제 무선 주파수라든지 뭐 이런 대역, 그 다음에 무인항공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규정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주로 이제 국제통신연합이고 IEC는 이제 전기 기술에 관한 특히 이제 드론 중심의 전기 기술에 관한 것을 이제 규정하는 것이 이제 IEC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표준기구 세 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폭넓게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 지역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나토 스타나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만들어진 이제 하나의 표준이죠. 그래서 이건 주로 군용 무인 항공기, 그래서 가망인주 기술에서 그 표준화 기구로서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4개 그룹의 표준 기술을 지금 잘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군용 무인 항공기를 개발할 때는 이 나토에서 개발한 스타나그 시리즈를 갖다가 이 표준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이제 아이카오에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서큘러 328 거기 섹션에서 또 주로 이제 전 세계에 그 드론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에이사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유럽 연맹 항공청인데요. A사에서도 이제 A사는 이제 여러 유럽 쪽에 이제 굉장히 같은 공용리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가망 인증에 있는 기술 기준을 많이 마련해가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아까 나토 국가 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나그, 나토 스타나그를 이제 유사하게 이제 계속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FAA에서도 또 이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되게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표준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는데 이 국제 지역 표준이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가지고
국제 드론 표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TCA도 있습니다. Radio Technical Communication for Aeronautics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무선 기술 통신하는 이 분야에서도 이제 RTCA에서 이제 또 좋은 표준을 만들고 있고, 또 ASTM 여기는 원래 그 재료 시험 학회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방대한 그런 어떤 표준을 제공하는 미국 내에서의 표준화 그룹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드론에 관련한 재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표준을 제작하고 있고, 또 유로케어라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옆에서 유로케어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무인 항공기의 이제 운용이라든지 안전 성능, 또 상호 운영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제로스가 또 여기 이제 해서 각국의 제로스라는 게 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표준을 이제 만들어 놨을 때 서로 중복되고 또 뭐 애매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제로스가 나름대로 회원국 22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드론 관련 국제 표준 협회들의 관계는 이제 아이카오가 또 중앙에 있습니다만은 서로 우리 ISO, ASTM, 유로케어, RTCA, SAE라는 것이 자동차 학회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이제 협력하고 그 보완해 가면서 자료들을 주고받고 해가면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이제 조정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표준 협회하고 그다음에 국제 지역 표준 협회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가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주로 이제 아이카오에서 그러니까 아이카오, 우리 ISO는 주로 기술적인 것을 한다면 아이카오는 이제 드론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로피언 커뮤니티라든지 A사라든지 뭐 유로케어, RTCA 뭐 이런 여러 기관들과 지역 기관들과 이제 서로 협조해 가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표준화 활동은 이제 주로 지역 표준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 기구에 이제 일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관계부처는 현재 과학기술정통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 요 세 개 정부 부처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걸 이제 지원해주고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드론산업진흥협회가 하고 그 통신전자협회 거기에서 이제 이게 표준 역량을 가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 표준, 또 단체 표준, 사실 표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각 대학들이라든지 학계, 협회, 또 무인관계 관련 사업체라든지 또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연구기관들도 이제 참여해서 드론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제정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어가지고 요 단계들을 따라서 표준화하게 되는데, 이게 한 제정을 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다큐멘트로 나올 때는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신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NWIP를 내고 그다음에 작업 초안을 워킹 드래프트를 만들고 또 위원회 초안을 또 만들고 국제 표준 초안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서로 이해 당사자들 간에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도출하게 하는 국제 표준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가 이제 속해 있어서 거기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ISO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이 표준화가 되는가 그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는 이제 뭐 1947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이거 이제 본부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약 그 회원국이 약 160개 회원국이고 여태까지 발간한 그만 22,000여 정도의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ISO의 조직도입니다. ISO 조직도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술위원회라는 게 ISO 기술위원회가 TC입니다. 우리 TC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가 또 SC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반이 워킹그룹.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우리는 기술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작업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작업반에서 일을 하게 되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회원들이 있는데 P 멤버가 있고 O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 멤버가 이제 정식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고 O 멤버는 옵저버로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나라별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반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작업반이 실제로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을 이제 작업하는 워킹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작업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이제 표준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SO TC20 SC16 이게 바로 이제 드론 관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SO라는 것은 이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고 TC20이라는 것은 Technical Committee를 얘기하는 그래서 TC 그 약자를 해서 TC라고 했고요. 이 Technical Committee 20가 바로 항공 우주 비행체를 모두 표준하는 그런 기술위원회입니다. 그 밑에 이제 테크니컬 서브 커미티로 해가지고 이제 SC16 그 Unmanned Aircraft Systems 바로 그 UAS를 이제 SC16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언제 창립됐냐 그러면 2015년 6월에 이게 이제 창립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죠. 미국의 이제 제한 워커가 이제 회장이 되었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회원국이 보면은 정식 멤버가 21개국. 그 다음에 이제 5 멤버가 이제 5개국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가장 핫하게 열심히 지금 경쟁을 벌이면서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014년부터 총회를 열렸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제무인 항공기 분과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바 있고 작년까지 중국의 난징에서 열렸습니다만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지난주에 버추얼 미팅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C20에는 이제 항공 우주 비행체에 관해서 쭉 있는데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각 섹션별로 이제 1, 2, 3, 4 있을 때 에어로스페이스, 일렉트로닉 우리가 SC16이지만 SC16 바로 옆에 이웃하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위원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SC16에서는 이제 Unmanned Aircraft System 하에서는 이제 워킹 그룹 1은 제너럴, 2는 이제 프로덕션 앤드 매뉴팩처 앤드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워킹 그룹 3는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이제 관심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스팅 앤드 에빌레이션,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US 시스템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SC16에서 이제 일을 하고 드론은 이제 여기에서만 모든 표준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워킹 그룹별로 본다면 지금 키 이슈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키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워킹그룹 1에는 이제 전자 드론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컨비너, 즉 의장이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독일의 이제 펀치라는 친구가 하고 있고 워킹그룹 2에는 이제 미국의 킹,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앤드 프로시저 워킹그룹 3에는 이제 영국의 가베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도크 그룹으로 해가지고 AG4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콜리전 앤드 어보이스 충돌 회피에 관련 이제 기술에 대해서 마치 이제 지금 워킹그룹 3에 있는 가베트가 좀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디 별도로 이제 워킹그룹을 형성하게 되려면 새로운 아마 컴퓨터가 지정될 걸 봅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4가 이제 UTM에 관련됐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오카모토 직구가 이제 지금 현재 컴퓨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킹그룹 5에는 이제 이게 테스트 앤드 이벨리에이션,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안했는데 지금 컴비너는 중국의 이제 수 이치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후면 이거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컴비너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이렇게는 이제 중국의 채.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컴비너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워킹그룹 5에는 우리나라 이제 컴비너도 새롭게 생기고 더 많은 이제 새로운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표준화 작업이 좀 활발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 워킹그룹별로 이제 대응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 내에 이제 의장과 간사와 위원들 우리나라 전문가 그룹입니다. 지난번에 그 10번째 그 총회를 이제 버추얼 미팅으로 했던 그 소위 아젠다입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처음에 이제 뭐가 키 이슈냐 그러면 야 지금 무인 항공기인데 그럼 사람이 타는 여러분 이제 UAM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거냐? 사람은 승객으로서 사람은 탈 수 있지만 조종사가 없어야 된다. 즉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로트리스, 그래서 무인 항공기지만 파이로트리스 조종사만 타지 않고 패신저는 탈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저희들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서 문제 있어서 드론이라 하기도 하고 뭐 UAA라 하고 UAS라고도 알파스라고도 알프비라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서 드론은 아직도 그냥 UAS의 통칭하는 익명으로서 별칭으로서 이렇게 쓰여지지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드론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드론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용어가 법제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킹그룹에서 주로 이제 무인 항공기 분류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워킹그룹 2가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제가 제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항공기의 제조, 생산, 유지 했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한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워킹그룹별로 이제 챕터별로 이제 이미 작업이 진행돼가지고 표준화하는 목록들입니다. 현재
이제 워킹그룹 2가 그렇고요. 워킹그룹 2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진전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워킹그룹 2에서 한 3년 동안 쭉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3가 이제 바로 이게 운영, 오퍼레이션 앤드 에듀케이션인데 이게 이제 이런 목차에서 지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워킹그룹 4가 이제 이게 일본이 이제 컨비너를 맡고 있는데 이 UTM입니다.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이 UTM이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지금 되는데 이 UTM이 인프라가 깔려야 이제 모든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일본에서 주도해가지고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UTM이 그래서 앞으로 UTM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최근 일본의 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 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하게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금 MP를 지금 제출하려고 있고 이 다음에 이 시험 평가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위원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US 표준화 그 전망을 본다면 이게 저기 이제 핵심 표준화 기술하고 중점 항목들을 쭉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무인 이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6대 핵심 기술 내지 7대 핵심 기술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표준화 목록으로 해가지고 중점 항목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대상 기술 리스트들입니다. 여기서 빨간거로 한 것이 이제 우리가 급하게 표준화를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예, 이제 이건 이제 제가 US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US 즉 드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국제 표준에 이런 주도권을 확보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드론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게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론 관련 모든 R&D, 또 특허, 표준화, 인증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 다음에 표준 부합하는 인증 체계를 우리가 확립하자. 이제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인증.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기술이 나오려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 인증과 이런 것을 사업화를 연계해가지고 무인 항공기 관련 제품의 표준 인증 시험을 우리가 정부에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지금 그 무인 항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국제 표준에 대한 시험 평가, 기술 기준, 인증 제도가 이제 이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민과 군, 우리나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전체 이 기술 수준으로 봐서 세계 이제 한 7이라고 합니다만은 드론은 기술이 그러나 이것이 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스핀온, 스핀오프를 통해서 이제 특히 민수 및 군수용이 US 표준화, 시험평가, 감염증 체계를 같이 공동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제안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